안 잃어버렸는데 안 날아가는데 오늘은 또 날아가면 모르겠네. 자, 구성 성분했고요. 이제 층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층상 구조 들어가기 전에 세 번째가 뭐였죠? 상호작용 중에서도 특히 뭐 생명체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느냐 이거죠. 맞아. 자, 그거를 말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다 나오는 거야. 일단 먼저 나왔던 게 외권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뭐 있었다? 외권의 자기장이 뭐 한다고? 주위에 전자기파냐 입자냐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입자를 막아줍니다. 뭘 막아준다고? 정확한 표현은 고속 전하입자 또는 하전입자 해도 됩니다. 됐나요? 그거를 차단해준다. 기권은 첫 번째 생명체 호흡에 필요한 아까 구성물질 봤잖아요. 생명체 호흡에 필요한 O2를 공급하고 광합성에 필요한 CO2를 공급합니다. 됐니? 생명에 필요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 공급 됐죠? 두 번째 온실 효과로 무슨 효과로? 온실 효과를 통해서 밤이 되어도 뭐가 되어도? 밤이 되어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됐니? 그러니까 온도의 격차가 크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보호 기능을 하죠. 아까 뭐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자기파, 유해한 전자기파를 차단해 주는데 대표적인 예가 오존이 자외선을 차단해 줍니다. 됐습니까? 됐어? 그 다음 수권은 물이죠. 물 그 자체가 일단 유해 광선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오존층이 없으면 지표생물권은 존재하기 어렵지만 수중생물권은 물론 표면 근처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수중생물권은 어느 정도 좀 버텨냅니다. 일단 물 자체가 필터링이 되고요. 두 번째, 물은 화학 시간에도 배웠듯이 비열이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물질을 한 방에 녹일 수 있는 용매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첫 번째,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됐니? 두 번째, 다양한 물질을 한 방에 녹여서 녹일 수 있는 용매로서의 역할이 뛰어나기 때문에 생명체의 보통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한 개 한 개씩 일어나는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함으로써 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체도 물을 많이 함유함으로 인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각종 물 자체를 생명체에게 공급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미네랄과 같은 것을 염류를 통해서 공급하기도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권. 뭐? 직권은 별건 없어요. 딱 한 개야. 뭘까? 딱딱하지? 그래서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서식 공간을 제공한다. 물론 예외는 있어. 어떤 지역? 지진 화산이 졸라 많이 일어난 지역 빼고 말이야. 알았어? 안정적인 서식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거예요. 물질 공급. 뭐라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준다. 두 번째 뭐? 온도 보온 역할을 좀 한다. 그 다음 또 뭐? 보호 기능을 한다. 그거를 각각에 맞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증상구조. 요거는 각각의 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됐니? 그래서 각각의 것을 할 때 그래프를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늘은 글로만 쓰겠습니다. 뭐로 한다고? 글로만 좀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기권. 총 4개의 권으로 나뉩니다. 근데 나누는 기준이 뭐냐? 높이에 따른
기온 증감률이 아니고 증감 여부에 따라 기권은 나뉘어집니다. 즉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기도 하고 낮아질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됐나? 네, 그렇게 해서 나뉘어지는 건데요. 첫 번째로 지표에서부터 내려가면 누구? 제일 먼저 대류권이 있습니다. 대류권은 지표에서부터 약 높이 10km 또는 12km도 됩니다. 됐니? 평균 한 10에서 12 정도 사이에 해당합니다. 얘는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입니다. 됐니? 화살표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대류권은 전체 수증기의 대부분이 어디에 존재한다? 대류권에 존재합니다. 성층권까지도 가지도 뭐합니다. 됐니? 따라서 대류권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됐죠? 여기서 얘기하는 기상현상은 거의 한 개입니다. 구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뭐를 만들 수 있다? 구름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운동이라는 뜻이죠.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정이다, 불안정이다. 불안정이다. 불안정하고 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순환이 졸라 활발하게 일어난다. 됐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층권. 성층권은 대략 10에서 50km까지입니다. 얘는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층입니다. 따라서 얘는 대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하다고 얘기합니다. 됐니? 그러면 얘는 왜 올라가면서 기온이 높아지느냐? 왜냐하면 누가 있기 때문에. 오존층이란 놈이 높이 약 25km 부근에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됐나? 원리는 이 오존이 이거지. 지구 대기의 전체에 있는 오존이 거의 대부분 25km의 띠를 이루면서 이렇게 있다고 알았어. 구변을 이루는 거야. 됐나? 거기에만 탁 몰려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일종의 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서 뭐를 막는다고?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을 막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지가 흡수해요. 지가 흡수하면서 O3는 자외선을 받으면 O2로 변하고 또 같이 발생한 O2는 자외선 받으면 다시 O3로 돌아가고 이게 순환적으로 일어나면서 계속 일정 양이 유지가 되어 온 거야. 됐어? 근데 그러면 이 말이네. 오존층에서는 오존이 생성되고 파괴되는 것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생성된 만큼 뭐하고 있다? 파괴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속도가, 반응 속도가 만들어내는 속도하고 없애는 속도가 같다 보니까 오존층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인간 활동 때문에 무슨 속도가 늘어난 거다. 그렇죠. 파괴되는 속도가 늘어나면서 분해 속도가 늘어나면서 오존층이 얇아지고 구멍 뚫린 데 생기고 이랬던 거예요. 됐나? 결론적부터 얘기하자면 유일하게 인간이 뭐 쓰지 말자 지금도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은 저탄소 녹색 정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포럼이나 뭐 논문 같은 거 이런 거 기사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하자고 국가 간의 협약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교토의정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 오존을 빠개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인간이 썼던 물질이 뭐냐면 프레온가스입니다. 뭐라고? 에어컨에 들어가는 거. 지금은 안 들어가요. 프레온가스는 엄밀히 얘기하면 제품명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온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냉장고나 에어컨에서 사용하는 냉방기기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온도를 떨어뜨리는 물질을 우리가 냉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쓰이는 원료가 CCl4라고 빙식이 든 소리가 됐다. 미안. CF2CL2라고 해서 벌써 복잡하지? 염화플로르와 탄소라는 게 있어요. 그놈이 냉매제의 원료입니다. 됐나? 그걸 집중적으로 그거를 원료로 해서 냉매로 만들어냈던 전 세계적 기업 중에 하나가 프레온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독점했지. 온데 뭐 냉장고 회사, 에어컨 회사에 막 공급해가지고 얘들은 벌만큼 벌었어, 알았어. 그래서 1987년에 일본 교토에서 각국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야 이제는 쓰지 말자. 왜? 저건 다 만들었거든, 씨발놈들이. 그래서 만들지 말자 됐는데 유일하게 내가 봤을 때 인간들이 그걸 좀 잘 지켰어. 알았어? 그래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오존층이 더 이상 빠개지지는 않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나마 인간이 좀 지키고 있는 건 그거긴 해요. 네. 새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떻다? 시간이 졸라 많이 걸린다. 구멍 뚫린 데는 어디죠? 남극이죠. 나중에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니야. 쓰기는 어디서 많이 썼는데? 인간이 주로 몰린 지역은 중위도예요. 어디? 근데 구멍은 어디서 생겼어? 남극 이런 데 생기잖아. 왜 그럴까? 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조금 이래 탑10 대학으로 갈수록 면접이나 이런 데서 자주 찌르는 문제들이에요.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알겠니? 찾아보고. 됐어? 이게 다예요. 성층권은. 됐어? 그러니까 성층권에서 기억할 거는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뭐가 차단된다? 자외선이 차단되고 따라서 잘 들어.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라 그랬지. 차단하는 게. 흡수하니까 당연히 온도가 어떻게 돼? 성층권은 전체적으로 온도가 쭉 올라가는 거야. 됐어? 엄밀히 얘기하자면 성층권이 발생한 건 성층권이라고 뭔가 딱 정해진 구간이 있었던 게 아니고 25km 지점에 집중되어 있던 누구 때문에? 씨발 곧 뒤지겠네 곧. 25km에 있는 오존이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데워지는 공간이 어디다? 10에서 50까지다 이거야. 그래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공기에 상승, 하강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공기가 비교적 어때? 안정적이지. 그래서 주로 뭐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비행기, 여객기. 야, 그런 비행기는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 대구공항에서 김해공항을 간다 합시다. 알겠어요? 비행기 타고 준비하고 뭐 이지라 하는 동안 차 몰고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야. 알아서 그 경우에는 성층권까지 갈 필요 있나 없나? 그건 이거죠. 이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김포공항에서 떠서 대구공항 오는 것도 굳이 성층권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따로 기상 상태가 대단히 안 좋으면 약간 뜨겠지만 알아서. 제주도 좀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올라가서 있는 힘껏 올라가서 10km 약간만 넘어가도 12km, 13km 좀 가면 어떻게 된다? 안정적이니까 자동 운항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야. 그 의미야. 모든 비행기가 다 그 위로 가지는 않아. 올라가는데 드는 연료가 더 비쌀 수 있어. 알았어? 그 다음에 성층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권하고 열권은 한꺼번에 좀 할 건데요. 중간권은 보통 50에서 80km 범위입니다. 얘는 이렇게 돼요. 따라서 뭐가 일어날까? 대류는 일어나.
그러나 기상현상은 없어. 왜? 그렇죠. 여기까지 안 올라가요. 됐니? 그러니까 이거야. 지구 환경에서는 대륙권에 있는 수증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대륙권은 온도가 떨어지잖아. 올라가다 보면 수증기가 기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야. 올라가다 보면 온도 낮아져서 뭐로 변한다? 쉽게 물방울로 변해가지고 뚝 떨어지는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지구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 기체 상태로서의 H2O는 거의 어디에 다 묶여있다. 대륙권에만 묶여있는 거야. 그 안에서만 빙빙빙빙 도는 거야. 됐나? 그런데 중간권에는 공기 기체 입자들이 대류는 할 수 있어요. 뭐는 할 수 있다고? 대류는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람은 불 수 있다 이 말이야. 됐나? 그런데 수증기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 의미야. 안정 불안정? 불안정. 움직이니까. 됐나? 됐어요? 그 다음에 열권은 80km를 초과하는 모든 지역. 자, 요건 조심해야 돼. 얘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일반적 경향은 요렇게 되는 걸로 나와야 됐니?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무슨 말을? 안정이라는 말을 쓰면은 안 좋아. 알아서. 반드시 안정하다고 할 수가 없어. 됐니? 이유는 묻지 마. 왜? 왜? 맞아. 어차피 이해를 못해. 아야, 널 무시하는 건 맞아. 뒤에 따로 설명을 따로 추가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봐도 그렇게 크게 인생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야. 됐어? 다만 요거 하나만 기억해. 열권 느낌이 어때? 졸라 뜨겁지? 110 자꾸 200이라고 117쪽에 오른쪽 옆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온도가 거의 어디까지 치솟습니까? 1000도까지 치솟죠? 맞아? 시험에 낼 건 아닌데 내가 요렇게는 얘기할게. 비행기 중에 좀 성능 좋은 거는요 10건까지 갈 수 있습니다. 됐어? 갖다 치자. 알았어? 거기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팍 했어. 됐어? 됐어? 산소통은 메고 있었어. 근데 이 새끼가 죽었어. 알았어? 왜 죽었을까? 기압은 기압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기압 보호복이 없으면 기압이 원체 낮기 때문에 이 풍선처럼 우와 부 됐어요. 알겠니? 근데 그거 말고 기압은 뭐 크게 별로 기압 유지복을 입었다 합시다. 됐나? 힌트 줄게. 온도 조절복은 안 입었어요. 됐니?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타 죽는다 생각하잖아. 맞아? 예. 딱딱한 고체가 되어서 떨어집니다. 떨어지십니다. 알겠어요? 물론 떨어지는 동안 다시 불이 붙습니다. 왜요? 공기는 지표에서부터 저 위에 1000km까지요.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거의 99%가 100km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대기를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 아, 씨발, 이게 힘든데. 아, 괜히 했네. 자, 이게 지표다. 뭐라고? 그러면 대기가 지표 부분에 엄청나게 진하게 있고, 막 몰려있고, 지구 대기가 여기까지라고 합시다. 됐니? 위로 올라갈수록 거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야. 1000도씨짜리 입자가 하나만 있어. 거의 10권에는. 그게 백날 와가 쳐박아 봐야 36.5도지만 내가 밀도가 더 어때? 커요. 그래서 열을 뺏겨요. 질량이 작기 때문에. 내가 열이 더 많은 거야. 굳이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같아. 사우나는 온도가 몇 도지? 70도 넘어요. 온탕은요?
최고 높아도 42도 넘어가면 안 되거든. 그거 넘어가면 익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열탕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열탕 들어가는 게 사우나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 더 뜨거워요. 왜요? H2O의 질량이 훨씬 많아서 그래. 42도짜리가 100만 개 있는 거하고 70도짜리가 10개 있는 거하고 누가 더 뜨거울까? 뜨거운 거는. 한 개 한 개 비교했을 때 온도는 70도가 높지만 전체 가지고 있는 열의 양은 42도짜리가 100만 개 있는 게 훨씬 더 그렇죠. 기체와 액체의 밀도는 그거보다 더 차이가 납니다. 열권은 1세제곱미터 안에 공기 분자가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잘 들어. 입자 하나하나의 온도는 어떻지만 높지만 전체 가지고 있는 열의 양은 인간이 하나 들고 있는 총 열의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제발 좀 상식적 선에서 요즘 많이 물어보니까 빙시드 소리 하지 말고 알았어? 됐어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권은 이 정도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수권은 육수는 빼고 뭐만 얘기하는 거다? 해수. 수심에 따른,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따른 역시 수온의 증감 여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혼합층이고요. 두 번째가 수온 약층이고요. 세 번째가 심해층입니다. 크게 어드바다든 대부분 많이 나뉘어져 봐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얘는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세로축이 수심이고요. 얘가 수온이에요. 평균 상태만 얘기합니다. 뭐만 얘기한다고? 이건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잘 봐. 아우 죽겠네. 야, 아무런 요소도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물탱크가 있다고 생각해. 됐어? 물탱크가 있는데 정확하게 적도지방에 세워져 가지고 하루에 한 번은 태양이 그 수직으로 내리꽂을 수 있는 어떤 물탱크가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됐어? 높이는 10m. 됐니? 10m에서부터 쭉 내려갈수록 온도계를 가지고 쭉 떨어뜨려서 재보면 온도는 점점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유지될까요? 내려가겠죠. 왜요? 열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맞아? 맞아? 또 하나 물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밑으로 갈수록 지나친 양이 많으니까 수심이 깊은 곳일수록 물이 위에 있는 물이 차단하는 거잖아. 태양 에너지를. 맞아? 따라서 이 그래프는 굳이 여러분들이 안 봐도 전체적인 대략적인 모양은 어떻게 나오겠다? 어떤 모양이 되겠다?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야 되니까 전체적인 유형은 이렇게 가겠네. 맞나? 그래서 사실은 층을 나눌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다는 것은 층이 3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이 3개로 나뉘었다는 것은 어디선가 꺾였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꺾였느냐? 첫 번째, 초반부에 유지되는 층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내려가도 떨어지지 않는 층. 됐어? 그게 누구? 됐어? 됐어? 그 다음에 막판에 일정 깊이 이상 들어가니까 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부분. 됐어? 됐어요? 그럼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그냥 모든 걸 다 통제를 다 그냥 다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 경향이에요. 맞아? 다르게 나온 쪽은 얘하고 얘잖아. 왜 나왔을까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겠지. 맞아요? 쉽게 갑시다. 얘는 왜 유지됐을까요? 찬물하고 뜨거운 물을 빨리 섞어주려면 말 그대로 저어주면 되죠. 대기의 바람 때문이에요. 알겠어? 바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집 주변에는 바람이 부니? 항상 부니? 항상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아니잖아. 인간의 감각으로 따졌을 때. 맞아? 근데 규모가 뭐 대구 면적의 수십만 배 되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공기 덩어리들은 가만히 있어. 거의 가만히 있기보다 계속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늘 뭐 하고 있다? 물을 휘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휘젓는 힘이 밑바닥 끝까지 다 가나? 표면 근처에서만. 됐어? 따라서 혼합층은 뭐 때문에 생긴 거? 바람 때문에 생긴 거. 바람이 없는 지역은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네. 맞아요. 바람이 원래 없는 곳이 되게 있어요. 어디냐면 적도예요. 딱 적도. 거기는 기압이 좀 상쇄가 되는 지역이어서 바람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정확한 적도 지방 위에 가면 수온을 재보면 얼마 내려가지 않아서 조금만 내려가도 온도가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푹푹푹푹 떨어집니다. 그대로 물리적으로. 됐니? 됐어? 따라서 혼합층의 뭐는 혼합층의 두께는 잘 봐라. 요 값이 예를 들어서 요 값이 20이라고 합시다. 이건 뭐고? 요거는 표면 수온. 뭐라고? 표면 수온. 이 표면 수온이 유지되는 층을 무슨 층? 이거의 두께가 바로 요거지. 혼합층이 도달되는 깊이. 그걸 두께라고 합니다. 됐나? 이 두께는 뭐에 비례합니까? 그 지역에 불고 있는 바람에 됐어? 됐어? 그러면 역으로 어떤 지방은 이 지역 말고 다른 지방을 재봤더니 온도는 얘보다 낮아. 알았어? 낮은데 그림이 여기다 그릴게요. 이 지역을 원래 그려놨는 거 A 지역이라고, B 지역은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됐니? B 지역은 A 지역에 비해 풍속은 얼마나 잘 섞으면 이 밑에까지 섞어. 따라서 이 지역은, 새로 그린 지역은 원래 있던 지역보다 바람의 세기는 훨씬 세요. 됐니? 태양 에너지량은요 적어요. 그렇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께와 상관없이, 뭐와 상관없이? 두께와 상관없이 이 표면 온도는 뭐 때문에 결정되는 거다? 태양 복사 에너지 세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됐어? 근데 일반적으로 저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때? 세죠? 또 같은 지역이라면 여름일수록 세죠? 됐어? 그러니까 요 온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것은 항상 뭐를 고려해야 되냐? 태양 복사 에너지 세기는 위도와 계절을 고려해라. 됐어? 뭐라고? 위도와 계절을 고려해라. 됐죠?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 결국 이런 꼴을 띠고 있지. 맞아? 맞아? 이게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심화 과정으로 하나 할 건데요. 이것만 일단 기억해. 얘는 안정이야. 뭐라고? 안 움직여요. 움직일 때도 간혹 있어. 근데 그냥 오리지널 상태로 놔두면 안 움직여. 물이 정체돼 있어. 뭐라고? 됐어요? 오케이? 따라서 얘는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이 한 번도 섞인 적이 없는 거야.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물론 섞일 때도 있긴 있어. 섞이고 있기는 있어. 알았어. 근데 주로 차단하는 역할을 많이 해. 따라서 심층수와 표층수에는 서식하는 물고기 환경도 졸라게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심해층은 북극이 됐건 남극이 됐건 적도가 됐건 전부 요 온도가 동일합니다. 됐니? 요 온도가 얼마냐면 약 얼마? 4도 되겠습니다. 됐어요? 저거는 심화 과정 또 물 얘기할 때 좀 얘기해야 되는데 우주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 액체 상태일 때보다 고체 상태일 때가 밀도가 큽니다. 무슨 말이고? 액체를 고체로 굳히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고체 입자들이 그래도 좀 움직이다가 액체 상태에서 고체가 되는 건 착 붙어 뿌거든. 됐어? 그런데 이 H2O라는 새끼는 유일하게 액체일 때가 더 가까워요. 평균 거리가. 움직이고는 있으나 평균 거리가 고체가 되면 약간 벌어져 이게. 알겠어? 왜냐고는 묻지 마. 아직은 몰라. 그래서 얼음일 때가 부피가 커서 유일하게 고체가 액체 위에 뜨는 물질이에요. 알겠어? 이것만 기억해라. 그 물의 특성 때문에 내려가도 원래는 계속 내려가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내려가다 보면 몇 도를 지나쳐? 0도를 지나칠 거 아니야. 만약에 0도가 됐다 칩시다. 그럼 뭐가 만들어져? 그럼 얼음이 어떻게 될까? 여기 가만히 있니? 그랬으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얼음 만들어질만 하면 올라가고 만들어질만 하면 올라가요. 그래서 얼음은 어디서부터 얼어? 너가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벤젠이라는 물질을 얼려보면, 그러니까 물을 제외한 웬만한 물질들은 밑바닥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얼어서 굳어져서 무거워지기 때문에 밑에 깔아앉거든. 근데 물은 맨 밑에 놈을 얼리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 얼음 만들어지면 위에서부터 올라가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물을 여기다 담고 냉각 장치를 밑바닥에 놓고 해도 얼음은 어디에서? 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알긴 뭘 알아? 씨발 나중에 설명해 줄게. 알았어? 됐어요? 그러니까 심해층은 요것만 하나 기억해. 물은 그러면 액체 상태일 때가 고체 상태일 보다 밀도가 크지? 계속 유지된다는 뜻은 4도씨가 밑에 깔려있다는 것은 뭐 최대 밀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나? 네. 다음 시간에 예고합니다. 아씨 다음 주 현충일이네. 그러면 좀 꼬이는데. 아무튼 일단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다음 시간에는 안 한 게 직권 있죠. 그 다음에 심화 과정만 하나 한 데 있어요. 증상구조에서. 그래서 증상구조에 대한 심화 먼저 하고 직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두 개에 관련된 심화 내용이고 그거부터 좀 처리하고 직권에 대한 증상구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혹시 금요반에서 땡겨서 하게 되면은 금요반에서 했다고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